안녕하세요. 라미TV의 이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 저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을 보시면은요.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 공급분과 같이 해서 이제 일괄 추첨을 하는 거고,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최대는 15%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단, 투기가열 지구 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써 있는데요. 여기서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는 입양 자녀나 태아도 포함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건 소득 기준은 이따가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목은 무주택 기간이 있고, 이제 당의 시도 거주 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통장 가입 기간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 특별공급의 청약 통장 조건은 여기 보시면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 저축 및 청약 예금과 동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국민주택을 희망을 하시면,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공공주택이잖아요. 이걸 희망을 하시면 6회 이상 납입을 하면 되는 거고, 예치금은 굳이 부합하시지 않아도 돼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는 무관한데 예치금은 무조건 부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둘 다. 공공이든 민영이든. 그래서 이거는 민영주택의 예치금 기준이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원하시는 곳에 예치금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주민등록 등본표에 함께 올라와 있는 직계 존비속을 말하는 건데, 청약자의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돼요. 배우자는 이제 세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무주택이셔야 돼요. 물론 자녀들도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안을 보면 100점 만점이며 수도권 50%에서 배정을 하고, 서울 분양은 이제 서울 50%, 수도권 50%.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제 인천에 거주를 해도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면 서울 분양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기준안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일반 지역 기준안 같은 경우에는 건설 지역 시도 내 50%, 전국 타 시도 50%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이제 가점표를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미성년자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명 이상일 때 제일 많은 점수를 받고, 영유아 자녀수는 이제 만 6세 미만일 경우가 영유아인데, 영유아가 3명 이상일 경우에 15점을 받아요. 세대 구성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이상은 무조건 5점, 한부모 가족이어도 이제 5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일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받고요. 여기 해당 시도 거주 기간도 10년 이상일 때 이제 1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10년 이상일 때 5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총점 합하면 100점이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 어떤 다른 사람이랑,
그러면 동점자 처리 기준이 이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예요. 동점자면은 이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미성년 자녀수도 똑같다 하면은 그 둘 중에 지원자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당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지원 시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 포함해서 가구 원수 정하고 120% 이하여야 돼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기준이 같아요. 소득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관심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쪽에 느낌표 그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 120%니까 여기겠죠.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5인이겠죠. 그럼 다자녀 특별공급이니까 120%면 여기 800만원 이하로 버셨을 때 공공주택으로 희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국민주택만 해당이 되고 민영주택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희망하시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99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시에는 국민주택 희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를 하셔도 탈락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이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 3명 이상의 모두 미성년자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특별공급 자격으로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청 접수는 한 세대에 한 건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2건을 이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 취소가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에 중복이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은 이제 일반 공급 당첨자로는 선정해서 이제 제외가 되니까 이거를 2개 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 중복으로 그냥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이후에는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면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격 입증 제출 서류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이에요. 그리고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 시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공급 청약이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청약 통장을 보시면 특별공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해요. 기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구입 이런 건 다 가능한데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 기간 종사자는 이때만 불필요해요. 청약통장이. 그러니까 그냥 청약통장 무조건 있어야 된다. 특별공급이 행정중심도시 이전한 거 아니면은 무조건 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을 넣었는데 만약에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은 평생 한 번뿐인 기회는 날아가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청약의 기회가 사라져요. 1년 뒤에 다시 재청약이 가능한데 그때 다시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막 너나 하나 다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하나 지원해서 만약에 이게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한 1년의 페널티가 이제 부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도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